제가 어제 개판이 났습니다. 개판이 났고, 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멤버십으로 써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어제 트리거 제가 새벽 2시에 최신화해드렸습니다. 최신화해드렸고, 보시면은 양키스 9원더에 총 5겹째 트리거, 화삭 9원더에 3회 트리거, 미러키 8언더 1회, 8.5언더 2회, 9언더 1회에서 총 4개 트리거, 그 다음 LA인저스 8.5언더 3회 트리거, 샌프란시스코 7.5언더 3회 트리거, 여기까지 다 5개 중에서 요거 빼고 요거 8회 터진 거 양캐스 점수 내가지고 빼고 4개 적중됐거든요 얘들. 그리고 애틀레티스 제가 분석적으로 제가 어제 언더를 봤었는데 요게 갈렸어요 얘네들이 실제로 트리거가. 이게 새벽에 이제 원래라면 애틀레티스 언더만 10회만 4개가 걸려 있었는데 10언더가 4개 걸려 있었는데 새벽에 제가 뭔가 연패 타니까 심리적으로 좀 쫄이고 해서 한번 뜨는 거 없나 싶어 하고 계속 최신화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트리거가 오버로 트리거가 2개가 걸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개판이 나버렸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은 제가 공개를 할까 합니다.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로 모르겠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거. 프리뷰 전에 이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멤버십 분들 보여드리는 건데, 유료인데 제가 뭐 연패 타고 있어서 뭐 딱히 여러분들에게 생색 낼 것도 없고, 얘네들은 잘 되고 있는지 뭐 어쩐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오늘 이 트리거대로 보면요, 지금 한 개 더 걸렸네요. 시애틀 오버 원래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2개로 늘어났고요. 시애틀 오버, 일단 얘 이렇게 말이 맞춰지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클리블랜드 9언더에 이제 하나를 걸고 미친놈들이 이걸 역배거든요. 리버스 라인 무브먼트에 9언더에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스팀 정배 흐름, 정배가 아니라 대중의 선택과 대중이 다수의 대중이 선택한 픽, 거기에 자신들도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게 스팀인데, 거기 마이애미 8.5 오버에 동일 회사가, 예, 2가지의 선택으로 트리거가 걸렸고, 지들이 자동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트리거가 걸려서 2개가 같이 매입이 됐고, 또 벳 온라인 업체에서 또 마이애미는 8.5 오버에서 또 트리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경기도 보바다라는 업체에서는 9에서 언더를 걸었고요. 그 다음에 팬듀얼 뉴저지주에서는 시카고 컵스 오버에 9 오버에다 트리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미러키는 7에 언더가 2개가 걸려 있고요. 캔자스 시티가 9 언더가 2개 있는데 8.5에서 오버에서 업체가 하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츠버그가 아까 미러키 언더 2개 있었는데 6.5에서 오버 하나 또 있어요. 갈리죠 전부 다. 그리고 오늘 역대급입니다. 휴스턴 언더 8.5 동일한 기준점에서 리버스 무브먼트, 라인 무브먼트랑 스팀 대중의 선택과 동일한 흐름에서 전부 배당이 각각 2.0배당, 1.83배당, 1.81배당 선에 이런 선에서 지금 배당별로 지금 얘네들이 갖다 들어가 본 게 벳 온라인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DK랑 그 다음에 보바다라는 업체에서 총 5군데에서 8.5 언더, 휴스턴 8.5 언더에다 트리거를 걸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트리거가 있거든요. 이거는 파란색이 초록색 돼 있는 거는 양봉으로 되어 있는 업체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2025년도에 돈을 벌고 있는 업체. 근데 여기 경기별로 가면 이제 돈 꼬라박고 있는 애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보스턴 휴스턴 경기 전체 배팅 시그널을 보시면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보면은 휴스턴 언더가 하나, 둘, 셋, 여기 음봉하고 마이너스 18.8유닛 나오고 있는 이 벤리버스 인디애나주, 얘도 넷, 그 다음에 5, 6개의 업체에서 휴스턴 언더를 쳐보고 있습니다. 8.5 동일 기준점에서. 그리고 한 개의 업체만 보스턴, 원정팀 오버는 이제 원정팀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버를 보고 있고, 승패도 보스턴 3군데, 휴스턴 한 군데, 보스턴 역배 언더를 보고 있다. 근데 오늘 선발 투수를 보면 뭐다? 아르게티랑 더스틴 메이가 나옵니다. 얘네 둘이 나오는데 이거를 언더를 본다고? 와, 진짜 머리가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거 오늘 오버 보면 되겠다 하고, 저는 분석을 먼저 해요. 배당을 보기 전에, 배당이나 저걸 보기 전에 제가 분석을 먼저 하고, 분석을 하고 있으면 이제 프로토의 배당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프로토 배당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 시그널은 좀 쌓여야 되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한 6시 이후로 해가지고 시그널을 싹 봐요. 근데 저따구로 걸려 있는 거지. 머리가 이제 나는 초안을 일단 이거 5번을 갖고 가야지 하고 있던 경기가 저런 식으로 이제 쟤네들이 힘을 줘버리면은 저는
일단은 쭈구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쟤네들 그래도 전문가니까. 그래서 일단 머리가 아프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봐보면 위에서도 그래 일단 가볼게요. 갈리는 걸 일단 여러분이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죠. 승패 라인에서 양봉을 보고 있는 돈을 벌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 트리거 건 게 많은 분들이 오늘 생각하셨을 필라델피아 반대 신시내티 승에다가 얘네들이 트리거를 일단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승까지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 대 시애틀 요거부터 좀 봐보겠습니다. 일단 멤버십 분들께는 저 트리거는 제가 새벽 그리고 아침까지 계속 최신화 시켜가지고 게시글에다가 시간을 바꿔가지고 제가 최신화 시킨 시간을 써서 계속해서 팔로우 해드릴 겁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요. 첫 번째로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오늘 비 오는 경기, 비 올 가능성이 있는 경기가 3경기가 있는데 유력하게 비가 올 가능성으로 강수 확률 로토와이어 기준 63%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게 디트로이트 대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요거는 선발 투수가 베실이라고 필승조 불펜 투수 있는데 선발로서 나와가지고 한 3이닝 던진 2.2이닝인가 던진 적도 있고 필라델피아전에서는 4이닝 4.1이닝을 갖다가 완벽하게 막은 적도 있는 선수이고요. 최근에도 좀 그래도 선발 롱릴리프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화이트삭스가 불펜진이 무너지기 전에 좀 흐름이 괜찮았을 때 필승조 역할을 해주던 선수가 이 베실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얘가 나올 거를 이제 확정 짓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비가 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서 화이트삭스가 TBD를 걸어 놓은 게 아닐까 저는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보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베팅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비춥니다. 실제로 플라우티가 화이트삭스로 이번 시즌에 너무 잘 던졌습니다. 잘 던졌는데 문제는 두 번 던져갖고 전부 다 잘 던졌었는데 비가 오고 원정이라는 점 플라우티가 화사고 원정에서 괜찮긴 했었습니다만 이번 시즌 원정 지표 자체는 분명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B까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추천 드린다 라고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수 확률이 소폭 있는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 경기, 마이애미랑 클리블랜드 경기도 강수 확률 26% 정도 기록이 되고 있고 세인트루이스 대 콜로라도 경기도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거 그냥 콜로라도 반대 개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기도 강수 확률이 일단 27%가 잡혀 있습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오게 되는 것이 정말 누구에게 하늘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정말 모릅니다. 수비하는 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겠죠. 아무래도 투수가 이제 마운드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 흙이 끼이고 하면은 그래서 커맨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수비에서도 불규칙 바운드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 비가 언제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너무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강수 확률이 있는 경기라면 웬만하면 좀 배팅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항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갑니다. 자, 볼티모어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게 볼티모어가 최근에 경기를 하면서 성적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좀 꼬꾸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안 좋습니다. 그나마 이 볼티모어가 보여주는 이 홈에서 성적이죠. 성적을 따지고 봤을 때 이 커비가 이번 시즌에 좌타자에게 성적이 좀 안 나와요. 시즌 피 홈런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가 좌타자에게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 홈에서 볼티모어가 보여주는 이 우투수 상대 성적으로 좀 성적이 나오는 선수가 거너 앤더슨, 그리고 러츠맨, 그리고 웨스버그 3명입니다. 그나마 홀리데이는 최근에 좀 성적이 안 좋아서 다행입니다만 커비 입장에서 이 3명에 의한 피 홈런에 대한 우려는 커비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다만 볼티모어가 최근까지 보여준 타격이 지금 거의 잠시만요. 표본이 거의 지금
지난 2주 타율이 2할 3푼 5리고 이걸 일주일로 좁히면 1할 7푼 1리, 지난 시리즈에서 3경기 치르면서 1할 3푼 6리를 칠 만큼 타격 생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적으로 볼 때는 상위 타선에서 장타로 인한 커비가 실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커비의 수치 자체만 따지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4.04 대 4.35 비슷해 보이죠?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커비의 이번 시즌 이 4점대 이하리가 기록된 데는 시즌 첫 두 경기가 영향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월별로 퀄리티 스타트 6번 등판하면 절반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해주면서 못한 경기도 실점 4실점 내로 가져가면서 제 역할을 다 해줬고, WHIP가 4점대 이하리를 기록하면서도 1.1대밖에 안 될 만큼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러그 수치도 0.4가 안 되고, 이 심지어 커리어 평균이 0.39대인데 그것보다 아래로 떨어뜨려져 있는 게 지금 이번 시즌의 커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 7승 5패 8승 8패 4점 초반대 ERA의 비슷한 투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커비가 보여주는 세부적인 데이터에서의 기능성은 이 크레머를 압도한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이 시애틀은 지금 바쁩니다. 시애틀은 또 명분 자체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가 100경기 이상을 치르게 되었고, 남아있는 일정 속에서 조금씩 순위 경쟁을 이제 좀 유의미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66승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휴스턴과 이제 1승 차이로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의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 7연승으로 그 기세가 확실하게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는 시애틀의 타자 중에서도 지금 칸존에, 그다음에 아로자레나, 그리고 지금 신입으로 영입된 조시네일러, 그 다음에 수아레즈도 있습니다만, 결국 훌리오 로드리게스 플랑코 기존의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칼랄리가 홈런왕 경쟁을 지금 홈런 미친 페이스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만 타율 자체는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 홈런이 나왔을 때 시애틀이 여유롭게 이기는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지분보다는 다른 타자들의 지금 꾸준함이 최근에 시애틀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불펜 싸움에서도 커비가 그렇게 버텨주면 볼티모어보다는 오늘 시애틀이 확실히 더 앞서는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시내티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어제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답답한 상황에서, 진짜 저는 이제 진짜 찐 필라델피아 팬입니다. 찐 필라델피아 팬이다 보니까 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제 경기를 보면서 타이완 워커가 그렇게 버텨주는데 이거를 갖다가 점수를 못 내냐 싶은 상황에서 욕을 좀 많이 했어요, 보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하퍼가 그렇게 이제 7회에 이제 2루타를 친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좀 뭔가 풀려나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8회에 이제 윌슨이 그렇게 물꼬를 틀었고, 상위 타선으로 타격을 연결해주면서 결국 이제 비디오 판독 끝에 카일 슈아버가 오타니와의 선두 홈런왕 경쟁에 다시 불을 붙이는, 어제 오타니도 그렇게 홈런 쳤죠. 그래서 지금 42호 홈런을 그렇게 서로가 때리면서 홈런을 때려서 필라델피아답게 이겼구나. 그리고 어제 이기면서 결국 이 듀란이라는 카드를 아끼고 경기를 끝냈다라는 점도 굉장히 저는 호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이 신시내티에게 지금 해외에서 트리거가 지금 걸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좀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또 수아레즈 좌투수입니다. 근데 이 좌투수가 나오는 게 왜 위험하냐? 안두아르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제도 4번 타자로 나왔었던 이 안두아르가 어제는 4타수 3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만, 얘 성적을 실제로 보시면은 좌투수에게 타율이 4할 1푼 7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할 1푼 7리. 얘는 제가 애틀레틱스 있을 때도 랭길러스 안두아르 있으면 좌투 상대로는 애틀레틱스가 학살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방송 중에 강조드렸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얘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합류해서 신시내티의 중심 타선을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리드, 럭스, 마르테, 맥레인, 그 다음에 오스틴 헤이즈까지 지금 타선에
절대로 이 수아레즈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시그널이 나타나요.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오늘도 이 수아레즈가 아무리 원정 성적이 뛰어나다라고 하지만 얘 원정에서 성적이랑 홈 성적의 차이가 꽤 큽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면 수아레즈가 홈에서는 9경기 4.47인데 원정에서는 8경기 5승 3패 1.48이에요. 피안텔이 6푼 올이나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수아레즈 원정 나름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저는 수아레즈보다는 산체스를 훨씬 더 고평가하고 수아레즈 정도의 93마일의 공과 이제 체인지업의 의존도를 가지고 경기를 한다면 신시내티 타선에 이거는 공략 당할 수 있다. 이게 괜히 이게 수아레즈 나오고 싱어도 슬라이더 하면 삼진 능력 자체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준점이 9.5점이 잡힌 것은 반드시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필라델피아 승을 가볍게 바라봤을 때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은 이 경기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필라델피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저는 구매를 한다면 이거는 9.5 오버를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거는 만약에 신시내티 해외 업체 시그널이 안 나왔다? 그러면 저는 필라델피아 승 걸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필라델피아 승을 걸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시그널을 딱 봐버린 입장에서는 제가 함부로 이제 뭐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구매를 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입을 털겠습니까? 저로서는 내가 뭐 놓친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경기력적으로 본다라면 오늘도 필라델피아 승 오버 라인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제 견해예요. 신시내티가 어제처럼 그렇게 못 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좌투수가 나온다라는 게 과연 신시내티 상대로 이제 좋은 걸까? 엘리 델라 크루즈가 6월달에 좌투 상대로 분명히 부진했었어요. 하지만 7월달에 반등을 했었고 지금 이제 안두아르까지 영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4번 타선에 놔두고 있는 신시내티 타선은 좌투수에게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승 오버 쪽에서 일단은 예상을 해봅니다만 저는 이 경기 의외로 비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랑 마이애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제 경기가 없었던 경기죠. 어제 하루 쉬고 등판을 하는 경기를 하는데 이제 앨런과 정크의 경기예요. 이것도 오늘 마이애미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실제로 원정에서 타격이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스타워즈 얘는 홈에서 잘 쳐요. 원정에서 최근에 조금 깔아앉아가지고 스타워즈가 조금 많이 부진하고 있거든요. 사노아까지 해가지고 둘이가 많이 부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 풀리랑 그 다음에 아거스틴 라미레즈, 그 다음에 마이어스, 로페즈, 그 다음에 힉스, 그 다음에 에드워즈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타격에 대한 기대값이 있다라는 게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특히 좌투수 상대로도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이 정크의 9위로 클리블랜드의 지금의 타선을 막아낼 수 있느냐로 따져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오늘도 칸, 만자르도, 라미레즈, 그 다음에 산타나,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보네일러도 잘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타선이 정크의 공은 이제는 공략해야 되지 않나. 정크도 구속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불펜진이 지는 경기에서 나오는 선수랑 이기는 경기에서 나온 선수랑 지는 좀 차이가 많이 큰데 특히 지는 경기에서 이제 베오조를 꺼내는 것이 가장 마이애미에게는 이로운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점수가 많이 안 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걔가 그나마 제일 잘 버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클리블랜드도 요 경기를 후반까지 점수를 좀 더해주면서 오버 양상에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경기 예상이 됩니다. 선수들 지표를 조금 타자별로 좀 찾아봤는데 불펜 운영을 제가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발 싸움에서 서로가 한 6점 정도는 최소한 합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게 이 경기예요. 저는 클리블랜드가 오늘 한 4대2 정도로 이제 한 6회가 끝났을 때 리드를 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거기에서 클리블랜드가 추가 득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결국 클리블랜드가 4대2 정도 상황에서 3점 차 이내의 점수로 비비는 경기가 돼버리면 후반 운영에서 게디스, 스미스, 엔라이트 이 3명의 필승조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마이애미가 점수를 많이 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점수를 내야 되는 쪽은 클리블랜드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마이애미 역배보다는 오히려 클리블랜드 승 또는 헨승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저는 클리블랜드 승 오버 보는 경기가 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양키스랑 미네소타인데, 이 경기는 오늘 옛날에 캔자스 시티에서 이제 불펜에서 롱릴리프로 조금 이렇게 많이 활약을 해줬던 이름이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해치인가? 토마스 해치인가 그럴 거예요. 토마스 해치 걔가 이제 오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경기를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해치가 9위 자체에서 완전히 압도하는 선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커브와 이제 포신 페스티벌을 가지고 나름 짜임새 있는 피칭을 해주는 선수로서 불펜에서 나름 알짜배기 역할을 잘 해줬던 선수였습니다. 다만 이 피안 타율 자체만 따지고 봤을 때는 꽤나 직구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공략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경기에서도 어제 홈런을 쳤었던 라이스를 포함해서 벨린저, 그 다음에 스탠튼까지 꽤나 단순하게 얻어맞을 수 있는 지표가 꽤나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만 미네소타도 지금 제퍼스와 어제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또 홈런 신고식을 때린 벅스턴, 그 다음에 요 3명에 대해서는 자투수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최근 지표로는 쫄 게 없는 미네소타입니다. 얘네들의 장타까지도 만약에 나올 것을 감안을 한다면 양키스의 불펜진이 오늘 경기에서도 그래 좀 잘 지켜줘야 되는 승부가 될 것 같다. 리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키스가. 근데 그 불펜에서 양키스가 방화, 특히 우리가 가장 요새 많이 의식하고 볼 수밖에 없는 데빈 윌리엄스 포함해서 지금 버드까지 지금 영입한 신입생들 다 잘해줘야 됩니다. 도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런 자원들이 일단 나올 수는 있다 보니 양키스 승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과 저도 동일한 견해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경기입니다. 이건 좀 심플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선발 투수가 미네소타가 확정이 아니기에 제가 요거를 가타부타 뭐라고 더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어필할 수는 없다라는 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시카고 컵스 경기입니다. 이거는 베리오스와 이제 벤 브라운의 매치인데, 이것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경기예요.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진짜 개꿀다리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경기죠. 토론토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홈에서의 그 승률은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굉장히 큰 지분을 더해줬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토가 최근에 타격감이 갑자기 꼬꾸라졌죠. 쿠어스필드 갔다가 내려오니까 다저스 시리즈에서 갑자기 삽질을 하면서, 그때 당시 다저스 시리즈에서 보여준 토론토의 팀 타율이 2할 4푼, 진짜로 많이 안 좋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못 치고도 아직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두 번의 시리즈 6경기 동안 팀 타율이 3할 5푼을 유지하고 있는 게 토론토예요. 그런데 그 쿠어스필드에서 내려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꼬꾸라진 다저스를 상대로 한 성적이 오늘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 컵스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리오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시즌 초반만큼의 구속이 나오지 않고 포신 페스티벌과 그 슬러버에 대해서 피안 타율이 지난 8월달 등판만 하도 피안 타율이 3할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홈런 때문에 베리오스가 많이 실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 5경기, 6경기 정도 계속해서 피홈런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벤 브라운 같은 경우 커맨드가 문제였습니다만 이 커맨드는 나름 잡혀있고 9위에서 따지고 보더라도 98마일까지 컨디션 진짜 좋은 날에 벤 브라운이 98마일 찍는 날에는 이제 웬만큼 실점 안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벤 브라운이 그러한 그 고속 커브를 가지고 빠른 공과 함께 윽박 질렀을 때 과연 토론토의 타선이 이거를 반응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최근 2주 동안에 홈에서 있었던 경기에서 토론토가 기록했던 홈런은 딱 3개였습니다. 보비셋, 그 다음에 게레로 주니어, 그 다음에 컬크였나? 뭐 한 명 더 해가지고 총 3명이 홈에서 지난 2주 동안에 있었던 홈 시리즈 중에서는 3개밖에 없었는데 홈런이. 컵스는 오히려 지금 홈런에 있어서 잠재력이 오늘도 나타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피크 암스트롱이 21타수 2안타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에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상위 중심 타선에 기용이 되면서 타선을 좀 망치고 있고, 오늘도 실제로 오토와이어 기준으로 피크 암스트롱이 4번 타자에 기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부진한 게 부시, 그 다음에 카일 터커, 그 다음이 피크 암스트롱, 이 세 명이에요. 오히려 켈리, 그 다음에 스즈키, 이안앱, 스완스, 니코노, 요 다섯 명이서 타선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금 상위 타선에 있는 핵심 선수들의 타율이 최근에 좀 많이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크 암스트롱이 많이 심각해요. 이게 만약에 개선이 될 수만 있다면 오늘 컵스의 역배승까지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상위 타선에서 여력이 떨어지는 것이 오늘도 베리오스를 좀 도와주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양 팀의 승부가 타선의 네임밸류만큼이나 많은 점수를 내는 경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 특히 스프링어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갖고 이 리앱 등판으로 트리플 A에 내려가 있는 것이 데미지가 생각보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버셔 복귀하고 했습니다만, 오늘도 버셔가 그렇게 홈런을 계속 때려주고 코스필드처럼 활약이 나올 거라고 보기에는 벤 브라운의 구위가 꽤나 막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일단 언더 쪽으로 좀 보는 경기이고, 언더 양상에서 이제 나 잘못 샀다. 제가 표에 여러분 이거 오버 써놨거든요. 네, 저는 언더로 봅니다. 이거 언더. 여러분 잘못 써놨어요. 제가 언더로 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네, 점수가 양팀 불펜진까지 생각하면 많이 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표 구매하신 분들, 혹시 보신 분들은 요거 언더라는 거, 네, 유튜브에도 잠깐 이거 공지 써야겠다. 오타 났네. 잠깐만요. 네, 요거는 그래서 저는 저득점 양상에서 경기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뉴욕 매츠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스트라이더 대 홈즈인데, 뉴욕 매츠가 지금 심각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이거 진짜로 감당이 안 된 수준으로 지금 패배가 쌓이고 있고, 지금 이제는 진짜 순위 경쟁에서도 위협이 될 만큼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몰려있는 지금 매치예요. 그래서 타선이 개선돼야 되는데, 최근에도 점수 내는 루트를 보면요, 뉴욕 매치가 점수를 내는 거는 지금 알론소의 홈런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알론소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홈런을 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표를 좀 봤어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알론소의 지표를 좀 찾아봤는데, 스트라이더가 지난 경기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쳐 맞는 동안에 좀 아쉽게 됐던 게, 결국 직구와 슬라이더 두 개만 쳐던지다가 개판 털린 경기였었고, 실제로 작년보다 구속도 좀 떨어진 것이 스트라이더에게 많이 악재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슬라이더와 직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알론소의 타율까지 따지고 본다면 스트라이더가 다시 한번 그 홈런에 오늘도 미러키전처럼 두들겨 쳐맞고 울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실제 지금 당장에 7월 초였죠. 7월 초에 맹활약을 해줬었던 이제 스털링 마르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맥닐, 니모, 그 다음에 또 바티, 이런 선수들이 타선이 다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니모, 그 다음에 소토, 알론소, 여전히 린도어인데, 얘네들의 타율이 2할 4푼대 선에서 최근에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수준이 아니란 겁니다. 이제 타점 수준을 보면은 지분이 알론소가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최근에 2주 동안에 홈에서 알론소가 기록한 이 타점이 10타점인데 유일한 두 자릿수 타점을 기록한 선수였었고, 나머지 중에서는 홈런 쳤던 소토 이런 애들 포함해서 한 4타점, 많아봤자 5타점 선에서 타점이 거의 알론소에게 몰빵이 되었어요. 알론소가 그 기간 동안 홈런이 3개인가 4개인가 있거든요. 그 홈런으로 점수를 냈었고, 오늘도 애틀랜타가 오히려 타선에서는 홈즈를 상대로 발드윈, 그 다음에 해리스 2세, 그 다음에 엘레 화이트, 그리고 지금 이제
알비스까지 해가지고 타선의 흐름에서는 애틀랜타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하게 되는 오늘의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매치가 당연히 단단하죠. 매치를 상대로 애틀랜타가 선발 싸움에서 리드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하는데 애틀랜타 거기서 비빌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를 애틀랜타 2.5 프랜으로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캔자스시티와 워싱턴입니다. 어제 제가 좀 주목해서 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 워싱턴의 선발 투수 카발리는 좀 제 기대보다는 조금 아쉬운 피칭을 했어요. 실제로 좀 이제 저 누구였냐 살바도르 페레즈인데 베테랑 형님한테 한 방 이제 6회 두들겨 맞으면서 마무리가 좀 좋지 못하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름 재고가 결국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재고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9위 자체는 저는 어제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는 걸 반드시 분명히 체감을 했습니다. 단 이게 불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냥 그 루트리지 올라오자마자 추가 실점 나오고 이제 불펜에서 또 아쉬운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게 또 워싱턴이었었죠. 오늘 경기도 파커가 긴 이닝을 던지지 못해요. 그래서 좌투수 상대로 최근에 캔자스시티가 2주 동안에 팀 타율 1할 9푼입니다. 1할 8푼 몇리, 1할 9푼 정도 나오는데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은 정도, 안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캔자스시티가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제가 저번에 토론토전에서도 봤다시피 와카를 상대로 이 덤비는 타격을 했을 때 타자들이 말리는 경기 양상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되고 이 3점대 이하를 기록한 와카의 이 짬을 이제는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잠시만요. 코 좀 풀게요. 그 짬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캔자스시티가 이 불펜 싸움까지 끌고 가면 오늘도 이기는 경기는 할 거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저는. 다만 이게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는 이 좌투 상대 성적, 그 다음에 워싱턴의 최근 타격 성장. 어제 같은 경우도 워싱턴이 실제로 안타를 9개를 때려내면서 경기 초반에 앞서 나가는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 과정에서 폴 데용, 그 다음에 제임스 우드, 그 다음에 조시벨, 최근에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다 안타 때려냈었고, 어제 심지어 하셀 3세가 라인업에 들지 않았음에도 워싱턴의 타선이 이렇게 활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워싱턴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시리즈를 치르면서 샌프란시스코랑 팀 타율이 2할 9푼까지 기록이 됐을 만큼 타격은 분명 올라왔었어요. 또한 이 좌투수가 아니라 이제 우투수를 상대하게 되었을 때는 그 가능성이 더 많이 열리게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에 캔자스시티 승을 일단 보는 것은 와카의 활약에 기대를 한다라는 점과 워싱턴의 불펜을 저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구매를 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건 구매 안 합니다. 분명 워싱턴 타격 반응이 분명 있었고, 오버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기는 좀 개판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캔자스시티의 자투상 타율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워싱턴 불펜이 그만큼 쓰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캔자스시티 승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부드립니다만 저는 이 경기 건드리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분석이란 걸 합니다만 분석을 하고도 결론을 못 내리는 경기들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제가 무조건해서 기면 기다 이면 이다라고 답을 내리면서 방송을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피해라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볼 때 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그 워싱턴의 불펜 운영도 장담할 수 없고 오늘 파커의 이닝 소화 자체도 장담할 수 없다면 그나마 이닝이 짧다 보니 약한 워싱턴의 불펜을 고려했을 때는 어제처럼 캔자스시티가 후반 득점으로 점수를 만들어내서 이길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운 것 뿐이지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삭스 디트로이트 경기는 네. 이거는 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걸으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강수 확률이 63%면 꽤나 높은 수준이거든요. 아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되더라도 이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분석도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빅매치입니다. 프레디 페럴타와 폴 스킨스가 붙게 되는 미러키와 피츠버그의 경기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미러키가 결국 이 자완 똥볼 매치업에서
비기닝을 3회에 만들어내서 경기 분위기를 잡아갔고 6회에 쐐기 박으면서 이거를 7대1로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프레디 페럴타, 폴 스킨스 팀의 에이스급 선수들 간의 매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최근에 프레디 페럴타의 제구가 고장이 나면서 5이닝을 못 던지고 있어요. 근데 폴 스킨스마저도 최근에 평균 이닝 수가 채 6이닝이 안 될 만큼 지금 폴 스킨스도 좀 관리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체감을 많이 하게 되죠. 저번 경기에서 폴 스킨스가 신시내티 상대로 6이닝 무사사구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8월달 두 번째 등판만 해도 6이닝 피칭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평균 이닝이 5점 몇 이닝 정도밖에 안 될 만큼 후반기 전반기 막판부터 해가지고 폴 스킨스는 분명 많은 이닝을 던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페랄타의 볼질에 피츠버그의 타선이 오늘 곤잘레스, 레이놀즈, 토니 팸을 필두로 해서 초반에 앞서 나가는 상황을 만들고 이게 폴 스킨스에게 리드를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지금 경기당 평균 4사구가 지금 3개가 넘어가죠. 최근 4경기 연속으로. 그래서 4회 4이닝 던지고 컵스 상대로 5이닝 던지고 좀 많이 지금 이 페랄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 애틀랜타를 상대로 경기를 했을 때는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제구가 좀 흔들렸던 부분이 분명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오늘 경기도 페랄타가 홈에서 그렇게 흔들릴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6.5점의 기준점은 납득이 됩니다만 결국 서로가 미러키가 그렇게 끈질기게 폴스킨스의 투구수를 늘려가는 작전으로 이거를 빨리 내리게 109 절대 안 넘기거든요. 폴스킨스 관리받으면서. 그래서 빨리 내려가게 만들어준다면 후반 싸움으로 갔을 때 미러키가 분위기를 잡아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폴스킨스가 나왔음에도 미러키의 승이 정배당이 나왔다고 저 보거든요. 지금 10연승을 성공을 했는데 그만큼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오늘 아까 전에 시그널 뜬 거 잠깐 보여드렸지만 해외 지금 2025년에 좋은 성적을 거둬가고 있는 베팅 업체 중 한 군데가 피츠버그의 승을 구매를 했어요. 그거를 보면은 저도 이거를 쉽사리 접근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결국 뒷심 싸움에서 이 경기는 폴 스킨스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다못해 폴 스킨스 페랄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폴 스킨스가 오늘 득점 지연 2점 이상 못 받을 경기라고 보고 거기에서 5회 6회 안 되고 6회 못 끝내고 내려가 버리면 경기 막판에 피츠버그의 불펜으로는 당장 미러키의 타선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피츠버그가 리드를 하더라도 역전패 가능성이 꽤나 다분하지 않나라고 저는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나 코 막혀서 안 되겠다. 오트리빈 좀 뿌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코가 왜 막히냐.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세인트루이스와 콜로라도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브레토어랑 프릴랜드가 나오는데 일단 이 경기도 비 소식이 있어요. 저도 이 경기 오늘 오버 아니면 세인트루이스 승 둘 중 하나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입니다.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날씨를 보는 업 사이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로토와이어를 좀 확인을 해보면 오늘 일단 빨간불 들어와 있는 경기 디트로이트 화이트삭스 레인 해갖고 63% 돼있죠. 그리고 나머지 경기를 중에서 지금 여기도 20%, 그 다음에 여기 빨간불 들어와 있는 게 일단 26%, 클리블랜드, 마이애미,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27%, 레인 해가지고 날씨가 심지어 여기는 레인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못 건드리게 됐어요. 이 경기도 아쉽지만, 저 입장에서는 이제 못 건드리게 됐는데 분석적으로 보더라도 콜로라도는 좌투 상대로 타율이 좋습니다. 최근에 분명히 잘 치고 있어요. 실제 데이터를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 분석적으로 보더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 타수별로 해서 이렇게 좀 땡겨갖고 싹 보면은
자, 프리먼 2할 오픈 때, 그 다음에, 베르나벨 3할 오픈 칠리, 도일 3할 오픈 칠리, 그 다음에 토바 3할 8푼 오리, 100, 10타수 4안타 4할, 그 다음에 아르시아도 2할 8푼 6리대 기록하면서 보시면은, 나름 타격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체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리브레토의 성적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시즌 초반에만큼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시즌 초에 5경기 이 4월 달에 3.19로 마무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1승 2패하면서 2.97로 마무리했었는데 6월 달에 5.14로 ERA가 급상승을 하더니 7월 달에 3경기 나와서 0승 2패 6.57, 8월 달에 지금 5이닝을 채 두 번 다 못 던지고 조기 교체가 되었습니다. 샌디에고 원정, 다저스 원정에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리브레토가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빨리 교체된다면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불펜이 약해져 있죠. 다 팔아버리고 메이턴, 그 다음에 리, 그 다음에 저 누구야 헬슬리까지 마무리까지 다 팔아버리고 지금 스티븐 마츠까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인트루이스의 뒷문으로는 경기 양상이 좀 혼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플릴랜드도 당연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으로 지금 공략을 한다면은 기준점보다는 좀 많은 점수가 나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단 이 비 때문에 경기 항상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언제 비가 오는지 얼만큼 비가 오는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이 프로토를 처럼 이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배팅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경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저는 일단 오버 봅니다만 일단 패스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텍사스 대 애리조나. 와, 이게 텔레즈의 홈런이 나오면서 9회에 그게 동점이 되고 연장 가서 또 결국에 텍사스가 이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화딱지가 납니다. 마이애미와 캔자스시티와 경기했었던 마이애미의 홈 경기. 당시 제가 7.5 언더를 여러분들께 이제 주력픽으로 한번 드렸었고 당시 7대 0으로 그게 캔자스시티 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 버리면서 이게 똥줄로 9회 말 투아웃까지 가는 상황이 만들었어. 9회에 근데 올라왔던 선수 이름이 오늘 아침에 애리조나의 9회에 올라왔었던 이 호프먼이라는 루키입니다. 걔가 캔자스시티에서 제가 걸었던 그 7.5 언더 말아먹었던 게 시즌 두 번째 등판이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물론 인디아에 수비 실책이 있었고 외야에서 바가지타가 되어서 9회 말 투아웃에 0.5 언더가 오버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서 무려 7대 0이 9회 말 투아웃 잡고 아웃카운트 하나 못 잡아서 7대 4로 패배했었던 7대 4로 오버가 났었던 그런 경기 당사자였는데 당시에도 느꼈었지만 호프먼은 새가슴이에요. 걔도 아직까지 그 특유의 그 어린 티를 아직 못 벗었고 어제도 그렇게 정면승부 그 정면승부도 아니어서 실투 던져가지고 이제 텔레즈에게 한 방 제대로 먹었죠. 제대로 먹어버려서 그렇게 또 성적을 꼬라박아 버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데스클라판이 지금 진짜 나이에 진짜 베테랑입니다. 얘도 불펜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한 친구인데 올해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 넘어섰어요. 얘도 노장이란 말입니다. 근데도 이 불펜 선발 안 가리고 3이닝, 4이닝까지도 막아주면서 진짜 이 꼬름하게 잘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텍사스가 지금 어제도 그렇게 치는 것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랭포드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지금 이 텍사스의 지금의 라인업에서 헤르게티, 히가시오카, 그 다음에 랭포드 플러스가 지금 코리 시거예요. 오히려 나머지 애들의 기대값이 지금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나마 걔네들도 잘해주고 있고 데스클라파니를 상대로는 지금 아롤디스 가르시아나 지금 스미스까지도 타격이 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의 타선이겠죠. 라이터죠. 라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구가 문제거든요. 얘는 피안타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위는 뛰어납니다. 경기 초반에는 99마일 최대 100마일까지도 이번 시즌 최고 구속이 제가 알기로는 101.3마일인가 뭐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세 자릿수 고속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초반의 힘까지는 확실한 선수예요. 단, 이 제구가 문제죠.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샌디에고 원정에서 4사구 2개 3.2이닝 만에 5.2이닝 4사구 4개, 애틀레틱스 원정에 4사구 5개, 애틀랜타 원정 4사구 3개, 그 다음에 시애틀 원정 이제 3개,
양키스와 홈 경기 3.1이닝 만에 4사구 4개 기록하면서 이 출루율 자체가 피안타율이 2할 1푼이 채 안 되는데도 WHIP가 1.38까지 기록됐다가 지금 8월 달에는 1.7까지 기록되고 있는 라이터의 이 제구가 결국 오늘도 캐롤이나 케테마르테 페르도모 이런 애들 공 진짜 잘 보거든요. 근데 걔네들 상대로 또 볼질을 해버리고 출루를 만들어버리면 또 결국 자기 스스로 투구수 관리 안 되고 실점하는 상황 반복되다가 또 빨리 조기강판 당하고 어제 텍사스가 그렇게 애리조나 원래 불펜이 없습니다만 텍사스는 불펜이 좋긴 한데 어제 암스트롱부터 밀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메이턴까지 해가지고 어제 필승조급 선수들 거의 다 끌어다 썼죠 텍사스도. 그래서 오늘 부담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라이터가 빨리 내려가 버리면 그러면은 오늘도 애리조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콜로라도와 홈 시리즈를 하면서 해당 시리즈 3경기를 치른 30개 팀 중에서 가장 좋은 타율을 보였던 3할 2푼 4리의 팀 타율을 보였던 이 애리조나였었고 그 타격이 어제 원정을 와서도 오늘 아침에 원정을 와서도 텍사스 원정에서 타격 자체는 확실히 보여줬죠. 그러면 그 흐름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봤을 때 라이트의 볼질까지 더해지면은 오늘도 그냥 쉽게 물러날 경기는 아니다 라고 봐야 되고 기준점이 이 경기가 8.5점 준 게 언더 배당이 이게 더 떨어져서 9.5로 오르고 오버 역배가 된 게 아닌 게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거는 8.5점에서는 오버를 좀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승패로 접근하기에는 결국 라이터의 볼질 여부, 투구수 관리의 여부에 따라서 양상이 많이 갈릴 수 있고 애리조나의 실제 방망이 타격 자체가 지금 절대 예사롭지가 않기에 특히 이제 텍사스 홈구장도 마찬가지고 애리조나 홈구장도 마찬가지고 장타, 온필드 장타가 많이 나오는 구장이에요. 그래서 이 얘네들 타격 상성상을 오늘 봐도 장타 생산도 꽤나 나올 수 있을 것도 염두한다면 승패 라인보다는 오버 건드리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이랑 보스턴 경기인데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많은 업체들이 이미 8.5 언더를 갖다가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도저히 공감을 못 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더스틴 메이 경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계속해서 얘도 볼넷이 문제, 라이트보다 더 심각합니다. 볼넷이 너무나도 크게 문제인 선수인데 아르게티는 지금 마이너리그에서도 지금 그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고 리앱 등판하면서 트리플A에서도 제구가 좀 잘 안 됐었고 피안타도 실제 많이 맞았고 성적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올라오자마자 개 털렸었죠. 그런 상태에서 또 오늘도 믿음을 주자고 하니 보스턴이 어디 동네 북도 아니고 동네 똥개도 아니고 이거 진짜 잘 친단 말입니다. 보스턴도 어제도 사실 크로시에가 많이 털려서 그렇지 그냥 원래 성적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어제도 그냥 보스턴이 6대3으로 이겨야 되는 경기였어요. 근데 크로시에가 의도치 않게 좀 더 많이 꼬이게 됐고 실점을 할 건 각오는 했습니다만 자투상대 성적을 고려했을 때 근데 좀 많이 꼬였던 경기였었고 결국에는 리드를 더 크게 이제 좁히지 못하고 벌어진 채에서 추격을 했던 게 한 점차 또 패배를 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혼자서 볼질하다가 실점해야 되고 이거는 던지면 그냥 두들겨 맞아야 되는 경기고 보면은 8.5 오버 보는 게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언더를 산다고 하니 뭐 답이 안 서죠. 그러면 언더를 본다고 하실 때 그 언더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양 팀이 불펜에서 벌떼야구를 할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뎁스에서는 휴스턴이 많이 약해지죠.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불펜에서의 뎁스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해외 업체들이 왜 이거를 언더를 보고 있고 이 언더 양상에서는 그럼 어떤 시나리오로 가길래 언더를 그릴 수 있을까 따져봤을 때 이 선발 투수 2명이서 6이닝까지 마운드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 언더가 안 나와요. 결국 얘네들이 조기강판 되는 상황에서 불펜 벌떼야구가 되었을 때가 조금 그나마 언더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보스턴이 더 유리하다. 휴스턴이 정배를 받았지만 보스턴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냐면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불펜에서 지금 대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 알칼라도 있죠. 물론 성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알칼라, 그냥 자원에서 베르나르디노, 그 다음에 캠벨 있죠. 그 다음에 마무리 체프만 빼면 어제 나왔던 조더닉스 빼고 그 다음에 롱릴리프 때려박을 수 있는 스티븐 마츠 있죠. 그 다음에 위서트, 위들락 얘네 둘이 있죠. 필승 조건 2명. 그러면 총 6명급의
자원을 오늘 경기에서 투입할 수 있고, 롱릴리프 마츠를 빼면은 마츠를 만약에 조기 투입을 한다 쳤을 때 5회 이후에서 충분히 보스턴 투수는 가능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아르게티가 오늘 경기에서 그렇게 보스턴에게 또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3회 강판을 당하는 상황을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휴스턴은 지금 이 마운드에서 롱릴리프로 자원으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불펜 자원은 그 AJ 블루바우라고 있습니다. 걔 정도 말고는 사실 롱릴리프 자원이다라고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오늘도 그러면 보스턴이 더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만약 이게 언더 흐름으로 갔을 때는 보스턴이 벌떼야구로 6명, 7명의 투수를 마운드에 올리면서 메이를 길게 쓰지 않고 운영을 하고 계속해서 바뀌는 투수 운영으로 휴스턴의 타선의 좌우놀이 대응도 하고 계속해서 다른 투수를 만나게 해서 대응 어렵게 만들고 적응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마무리 체프먼까지 투입을 시키는 상황으로 승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좀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언더로 간다면은 저는 보스턴 승을 보는 경기가 될 거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해외에서는 이미 언더로 매집한 업체가 무려 6업체나 되고, 오늘 정말 많은 업체들의 의견이 갈리는데 지금 언더로 6개 업체, 오버가 1개 업체로 의견이 그나마 통일되고 있는 경기가 지금 휴스턴 이 경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무시를 못하겠다 보니 여러분들께 그냥 좀 공개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오늘 이 경기였습니다. 그 아까 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자유겠습니다만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쟤네들이 그냥 돈을 그렇게 쓰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봐온 것도 한 2주 정도 저거를 지표를 보고 있는데 허투루 흘러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갖고 유튜브 게시물 제가 올리는 거 계속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네들이 존나 얼탱이 없는 거 맞추고 다닌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도 요건 좀 걸러보겠습니다. 저는 언오버는. 네. 그리고 다저스 대 LA 인저스, 이제 메데로스라는 친구, 메데로스, 그 다음에 이제 LA 다저스는 이제 쉔 나오는 경기인데, 다저스가 야마모토를 꺼내고도 그렇게 털려버렸습니다. 이제는 LA 인저스의 그 장타력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죠. 그 메데로스 같은 경우에도 구위 자체에서는 힘은 있습니다. 구위 자체는 힘은 있습니다만 아직 당연히 가다듬어지지 않은 자원이고요. 오늘도 다저스의 방망이는 오타니를 필두로 아마 이 어린 선수, 뭐 데뷔는 진즉에 얘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했어요. 한 2, 3년 전인가 했던 것 같은데 했었는데 어린 선수에게 좀 참교육을 좀 시켜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파에스, 프레디 프리먼, 무키 베츠까지 타격감이 좋은 상황에서 다저스가 그냥 쉽게 물러날 싸움은 오늘도 아니다 라고 당연히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단 LA 인저스가 마이크 트라웃이 지금 그렇게 고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어제 홈런 쳤던 네토 3안타 경기했죠. 네토,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 몽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이 아델, 여타 이 장타를 때릴 수 있는 LA 인저스의 타선에 이 셰안이 과연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제가 봐온 이 셰안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이게 9.5점 주는 거 당연히 납득을 해야겠죠. 네, 납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5였으면은 배당이 1.48배 이렇게 줬어도 저는 8.5 물었을 것 같아요. 국내 오늘 같은 경우도 오버 제일 낮은 게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인데 1.6 몇 배 정도 나오죠. 그게 아마 제일 낮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프로토에서 그만큼 좀 9.5란 기준점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제가 9.5 오버를 가는 건 좀 안 좋아해요. 이닝당 1점을 내도 9회가 끝났을 때는 0.5 언더가 나는 게 9.5거든요. 그래서 한 이닝이라도 점수가 안 나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쪼달리는 게 9.5 언더예요. 오버. 그래서 좀 안 좋아해서 주력급으로 완전히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데이터적으로 볼 때는 이 장타 때문에라도 빅이닝이 만들어질 수 있고 9.5점 기준점에서 점수가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이 경기가 될 것입니다. LA 인저스의 그 홈런 생산력은 다시 한번 또 인정을 해줘야 된다. 특히 홈에서
디그롬마저도 무너뜨렸던 LA 인저스의 마운트 그 홈에서의 장타력이었었죠. 가장 최근에는. 그래서 절대 무시 못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대 샌디에고, 어제 제가 이거 그나마 이거 맞췄던 게 제 어제 유일한 업적이었는데, 부주력에 이제 요거 샌디에고 역배승을 일단 과감하게 좀 띄어서 드렸었습니다. 이게 샌디에고의 타격 지표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서 로고넬을 공략을 하고 있었고, 최근 흐름 자체에서도 샌디에고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코르테스 대 로비레이요. 이 누가 봐도 코르테스 저번에 경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볼질에 진짜 미친 듯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투구를 좀 보여줬었던, 이 진짜 어이없는 피칭을 했었던 이 애리조나전, 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판이었습니다. 이런 투구를 만약에 오늘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는 안 치고도 이기게 되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유리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좌투 매치업이에요. 근데 이 좌투 상대로 최근에 윌리 아다메즈, 그 다음에 누구죠? 윌리 아다메즈, 체프먼, 그 다음에 플로레스, 그 다음에 이정우도 마찬가지, 스미스, 슈미트 전부 다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나마 좌투 상대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게 이 라모스, 한 명 정도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의 샌프란시스코의 현실이에요. 결국 이 코르테스가 볼질을 하지 않는다라면 또 샌디에고 역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필승조를 쓰기는 썼는데 샌디에고가 작정하면 연투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샌디에고는 다저스와 순위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다저스가 68승 51패 기록하고 있고 샌디에고가 67승 52패 한 경기 차이에요. 이거를 필승조를 아끼지 않을 이유는 없고, 비벼주기만 한다면, 볼질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가 자투 상대 성적이 그냥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로비레이가 있는 동안 한 5이닝 정도만 한 1, 2실점 내로 비벼줄 수만 있으면, 후반 가서 샌디에고는 로비레이가 내려가고 나서는 이 샌프란시스코를 공략할 가능성이 더 열려있지 않나라고 좀 보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샌디에고 이 경기 언더 보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7.5점에서. 그러면은 결국 이거 2.5 프랜으로 가면 공짜라는 소리가 될 거고, 샌디에고의 후반 추격을 생각을 했을 때는 역배 가능성까지도 열려있지 않나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비레이만 믿고 정배승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경기 샌디에고가 동기부여 자체가, 명분 자체가 너무 후반기로 이제 갈수록 너무 명확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많이 비비고 있어요, 다저스랑. 그래서 오늘 그냥 지려고는 안 할 겁니다. 비벼지면은.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랑 이제 템파베이 경기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피를 봤죠. 저는 이거 애틀레틱스 승 언더를 보고 조합의 승과 언더를 쪼개가지고 드렸던 어제였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템파베이가 최근에 좌투 상대로도 그리고 우투 상대로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2주 동안 팀 타율이 1할 초중반대에 머무를 만큼 굉장히 타격에서 침체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런 템파베이가 어제 사실 모렐이 홈런 친 것도 바깥쪽에 스프링스가 체인지업을 갖다가 완전히 빼서 공을 한 3개 정도 뺀 거를 갖다가 79마일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를 눈으로 쫓아가가지고 상체를 구부려서 방망이를 던지듯이 쳐가지고 그걸 심지어 당겨가지고 홈런을 쳐요, 모렐이. 그리고 애틀레틱스가 친 타구들은, 템파베이가 친 것들은 졸라게 뻗어나가는데, 조시로우 친 것도 마찬가지고 카미네로 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애틀레틱스가 친 공은 잘 맞았다 싶었는데 이 심슨이 이 새끼는 다 잡혀요. 좌익수한데 안 뻗어.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장타 생산력과 이 안타 순수 타격 자체에서 완전히 그냥 참패를 했던, 비도도 그렇게 홈런에 결국엔 무너졌고, 15대 6의 안타 성적, 결국 이 최종 점수는 7대4. 막판에 어제 랭길리어스 커츠 아무것도 못했던 사실 날이었었고, 많이 애틀레틱스의 타선이 더 데이터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고, 템파베이는 얘네들가 왜 이렇게 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제 얼탱이가 없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또 좌투수 나옵니다. 로페즈, 그리고 셰인 바즈. 어제 페피어스 상대로도 그렇게 공을 못 쳤는데, 바즈는
1, 2마일 정도 더 빠른 공을 던지거든요. 거기에 과연 애틀레티스 타선이 또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지. 사실 매치업의 이 관점 자체는 똑같아요. 로페즈나 스프링스나 던지는 레퍼토리 자체도 비슷하고, 셰인 바즈는 오히려 구인으로 뛰었는데 제구가 조금 흔들린다는 걸 애틀레티스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로렌스 버틀러는 삽질을 하고 있고 기회를 못 살리고, 결국 커츠 랭글리어스가 치고 나간 거를 소더스트롬이 해결을 해줄 수 있느냐, 루커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느냐, 뭐 이거에 애틀레티스의 경기 양상이 완전히 갈려버리니까 걔네들의 성적을 비교를 해봤는데 걔네들은 또 셰인 바즈 공을 쳐야 된다고 지표는 나옵니다, 결국에. 그러면은 오늘도 애틀레티스가 비빌 거라고 보니까 이게 기준점 10.5점이 잡혔구나라는 납득은 해요, 제가. 근데 애틀레티스 과연 정배당의 의미가 있느냐. 이미 템파베이가 이렇게 타격 폭발을 시켰는데 이 흐름을 과연 오늘 똑같은 좌투수를 꺼내가지고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뭐 구속이 뭐 로페즈가 뭐 스프링스처럼 93마일, 92마일이 아니라 96, 7마일 던진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똑같이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템파베이가 훨씬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어제의 흐름이 지난주에 템파베이가 보여줬던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양상이었고, 그게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방관하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당장 어제 지표를 따지고 보면은 매치업마저도 심지어 똑같은 수준에서의 매치가 선발했어도 좀